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작전을 세우고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층 투자전략실에서 우리 세 분의 요원과 함께 그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요원, 정태근 요원, 그리고 차영주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반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에는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어졌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코스피 쪽으로 6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이건희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된 패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이제는 테마주는 조심하되 자, 이제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넘어갈 것이고, 자, 그러면서 성장주에 관한 이러한 매수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로봇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신성장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상화 과정으로 조금씩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4월 달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특징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부각이 되면서 먹을 게 많았다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는 인맥 관련주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로 소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넘어서서 정책주 또는 그동안 쭉 쉬어갔던 성장주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에 관한 신호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역시나 그동안 어떻게 보면 천천히 투자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코멘트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요원,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세로 인한 낙폭은 이제 다 만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월 25일 이후에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2,300포인트까지 그 아래까지 코스피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 이 시점에서 이제 과연 소위 말하는 대형 우량주 장세가 올 건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뭐 종목 장세 지속될 건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7월 달 2,900포인트 근방까지 갔다가 이후에 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게 외국인의 수급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했다는 부분들을 한번 화면 보시면서 충분히 아실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매도 추세거든요. 매도 추세인데 화면 그 우측 하단을 보게 되면 여전히 매도 추세인데 외국인의 매수 없이 제자리를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작년 7월 달 이후에 매도로 전환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과연 들어오게 되면서 코스피도 코스피 쪽으로 이제 코스닥 종목 장세가 아닌 대형 우량주 장세를 이끌어 줄 건가, 이게 좀 관건이가 좀 봐지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외국인의 수급을 유심히 좀 볼 겁니다. 작년 7월 달 이전처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코스피를 추가적으로 이끌어 줄 건가, 아니면은 단발성으로 끝이 나게 되면서 여전히 종목 장세로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정태근 요원님,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관망세를 유지해야 될까요? 아니요, 최근에 뭐 잘 나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게 높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자금이 좀 더 많이 가서 퍼센테이지 많이 올릴 건가, 이게 관건인데, 만약에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추가 상승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뭐 오늘 뭐 강세를 보였던 뭐 정책 테마들이 계속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쪽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게 아니라 우량주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인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인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시장 관찰을 조금은 해보자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관찰은 그래도 쭉 계속 지속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영주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시장에서 뜨거운 건 굉장히 뜨겁죠. 손이 데일 정도로 뜨겁습니다. 뭐 며칠째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새롭게 상한가가 불현듯 상한가를 이제 뽑아내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하지만 어제 강했던 종목이 오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온탕에서 냉탕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시장에서 오늘장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된다라면 강한 테마주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정치 테마가 됐던 관세 테마가 됐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실적 테마가 됐던 지금 현재 뭐 반도체 로봇 뭐 이런 테마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도 상당히 쉽게 보기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강세장이면 대형주가 다 같이 가고 약세장이면 대형주가 쉬는 과정에 있어서 중소형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움직이는 대형주도 있고 안 움직이는 중소형주들도 있고 서로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특징을 놓고 보면 올라가는 것은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강한 테마가 붙은 그런 분들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테마라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관세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테마가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 장세는 테마에 따라서 움직임이 손바퀴 굉장히 빠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맥 정치 테마주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관세에 따른 우리가 이제 부과가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따라서 회피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도 또 의외로 못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테마가 안 붙은 2차 전지는 전혀 꿈쩍하지 않고 있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한마디로 테마 장세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주만 올라가는 시장도 아니다. 지금은 테마가 붙어준다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테마라는 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슈가 붙고 뉴스가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전략회의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수급본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거기에 또 기관의 수급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수급들은 현재 어떤 종목으로 흐르고 있을까요? 그 종목들부터 파헤쳐 볼 텐데요. 자, 먼저 수급본부의 대장은 정태근 요원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입니까? 이번 주부터는 지명인가 보네요. 네. 수급 종목은 하이브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를 연속 현재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관 수급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 11거래일 연속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수급의 힘에 의해서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치고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목 상세 속에서 중국 한한령 해제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 포인트는 일단 기관의 수급을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뭐 26만 5천 원 부분에서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5일선과 2억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다시 상승으로 가려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승 초입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짧게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하이브 하면 역시 뭐 BTS죠. 최근에 BTS의 어떤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의존도가 높다는 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폭발적인 또 매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으로 좀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일단은 35만 원 정도 일단 좀 높게 좀 잡아봤습니다. 30만 원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또 추가적인 시세 기대가 돼서 좀 높게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25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11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는 한한령 쪽으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또 BTS에 대한 컴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 라인은 25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이건희 의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농심을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이 꿈의 주가인 100만 원을 돌파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이제 삼양식품 주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분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다른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농심이 눈에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역시 농심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이 그동안 조용히 야금야금 매수하고 있는 흔적도 포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억 개가 넘게 나간다고 하는데 90%가 해외 매출 비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 뭐 불닭 챌린지라든가 뭐 매운 거 먹기 챌린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활용한 이런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데 단점은 무엇이냐? 삼양식품의 단점은 불닭볶음면을 제외하면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향후에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심을 생각해 보니까 해외 마케팅을 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진행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인기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신라면 투움바 일본에서 출시하자마자 자 100만 개 돌파를 했다라고 하고요. 맛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메론킥도 굉장합니다. 최근에 좀 편의점 돌아다니다 보니까 6군데 돌아다녀도 못 찾았는데 메론킥도 굉장히 지금 9일 만에 완판이 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고, 자, 거기에 추억이 농심라면 3개월 만에 1000만 봉을 판매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표 제품인 신라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하루 소비량이 300만 개가 넘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수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하다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삼양식품보다 농심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이로운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주가는 정반대예요. 자, 그렇다면 삼양식품이 천천히 올라갈 때 여기에 대한 반사수혜로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면서도 주가를 올릴 만한 이러한 주식으로는 농심이 그 다음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더라도 삼양식품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고점에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차시한 물량이 나올지 뭐 빠르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판단이 되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가 점차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부담 없는 자리에 실적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자, 그렇다면 삼양식품 다음으로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라면으로 승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갖고 와봤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심 목표가는 46만 원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손절가는 39만 1,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지온 농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수급으로 살펴봤을 때는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줬고요. 또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언급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 뭐 신라면 투움바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또 메론킥도 현재 또 편의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황제주에 등극을 했었고 또 종가가 99만 9천 원에 형성됐었던 삼양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매력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농심 목표가 46만 원, 손절 라인은 39만 1,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차영주 의원 수급본부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일단 표를 좀 보면 오늘 이제 수급 들어온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이제 수량으로 보면 이제 삼성중공업이고, 어제 이제 제가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여전히 수급이 좀 들어오죠.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덱스를 빼고 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외국인 순매수의 5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기관도 순매수가 상당히 조금 높게 들어옵니다. 뭐 레버리지랑 이제 코덱스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기관 순매수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3위에 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위치상으로 놓고 본다라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위치가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한 오늘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독 왜 두산에너빌리티를 샀을까,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앞서도 제가 이제 테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정책 테마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죠.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들,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 오늘 뭐 신재생, 뭐 풍력,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올랐으니까 그와 같은 맥락으로서 또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의 또 하나의 특징을 놓고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얼마 전에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죠. 안타깝게도 체코 원전에 대한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또 오리무중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를 벗어나면서 주가가 오히려 더 수급이 탄탄히 붙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새로운 뉴스 없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모습은 체코 원전은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고 우리가 정책도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좀 수익이 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수급이 오늘 들어왔다라는 측면,
더군다나 고점에서 들어온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오늘 수급 특징으로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영주 의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체코 원전에 대한 노이즈가 있던 그 후로부터 새로운 뉴스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갔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이슈를 함께 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우리 차영주 의원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 SK하이닉스 언급 후에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도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에서는 하이브, 농심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차트 본부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차트를 봐야 또 그 타이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야 되고 또 언제 빠져나와야 되는지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차트 본부에서 대장 누가 해주실 겁니까? 또 지면 하시죠.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건희 의원께 부탁해 보도록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잉글 우드랩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에 관한 이러한 K-뷰티 관련 이슈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걸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잉글 우드랩을 갖고 온 이유는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일전에 직전 고점이 28,300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세가 요 부근 대비를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현재 가격에 따지더라도 60%가량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창 주가가 우상향이 있을 때 여기서 지금 손실권에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분들은 지금 주가부터 한 150%에서 200%는 올라가야 원금 회복을 하는 자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저점에서 조용히 자연스럽게 주울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무엇보다도 핵심은 잉글 우드랩의 최대 주주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올 초에 그 주식을 매입한 이러한 공시를 조금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200만 주가량을 취득 단가를 10,000원에 지금 취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 주주가 10,000원에 굉장히 큰 금액의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 현재 주가가 1,480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주당 400원쯤이야 당연히 회사 주인한테 주는 거는 서비스라 생각을 하고 우리도 여기 어떻게 보면 가장 비슷한 가격의 매수를 통해서 향후에 주가가 우상향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자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과대 낙폭 이후에 점차 천천히 우상향하는 기간에다가 대주주의 이러한 관련 단가도 비슷한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 보고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단계적 저항 구간 돌파를 위한 지금 거래량 응축이 보인다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한 방에 돌파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일전에 이 구간에서 10,000원 단가의 대주주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올라갔다가 거래량 없이 조정을 나오는 거는 자, 우상향 패턴의 가장 기본적인 장기적으로 추세를 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뉴저지, 미국의 본사에 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지금 관세 전쟁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서 FDA 인증이 되었고 자, 그러면서도 선크림이 대표적인 그런 상품 아니겠습니까? 벌써 덥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더웠고 자, 지금 올 여름에는 사상 최대 전력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 있고 자, 그러면서 선크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자, 따라서 자리도 매력적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강하게 가지고 올 그 2분기에 그 3분기까지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 의견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잉글 우드랩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또 선크림이 앞으로 여름에 굉장히 많이 팔릴 것이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잉글 우드랩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9,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차영주 의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는 제가 이제 하이브를 말씀드렸죠. 이제 정태근 이제 의원도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이제 어제 이제 고점에서의 이제 그 타점을 차트 특징 수급 특징주로 이제 차트 특징주로 잡아드렸었죠. 오늘 차트 특징주는 좀 어제와 좀 다릅니다.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미약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이제 비만 치료제로서 뭐 다 아는 이런 뭐 주식이죠. 근데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한번 움직이면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추세다라는 것이죠. 추세가 현재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인데 이 추세가 움직이는 것이 단순한 추세 전환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에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매우 의미 있는 차트 모양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때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거래량인데요. 우리가 이제 2월 말에 대량 거래량이 있었고 그 가격대 위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차트를 볼 때는 나름대로 그 거래량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심리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밑에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손실 구간을 한번 겪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실 구간에 있었을 때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원금만 오면 좀 팔아야 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일단은 한번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원금 이상에서 수익이 대략 15%에서 20% 가까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물량들이 나오는 것을 받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추세를 형성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붙는 거죠. 그동안에 악재였었던 약간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다시 호재로 이제 그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한미약품에 대한 추세는 우리가 편승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3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표가는 35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25만 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추세를 확인해 봤을 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요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로봇 가져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준비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만든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토모큐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자리가 어떠냐면은 일단 2월달 이후에 가격 조정이 상당히 길게 나왔었잖아요. 나왔었다가 최근에 27만 5천 원 부근에서 조금 이제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1차적으로 21선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올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났지만 사실 알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바닥을 잡았다라고 확인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대량 거래 좀 실려주게 되면서 오늘 21선 찍고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서 61선까지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주 보시면은 토모큐브랑 비슷해요. 차트 흐름이. 요거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21선을 단기 평선을 회복시켰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탈시킬 듯 하면서 거래량 실려주면서 이렇게 장대가 보면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슈도 좋잖아요. 이슈도 좋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자리 보게 된다라면은 저희는 방송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 힘들지만은 만약에 방송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도 사고 싶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다시 한번 제2의 토모큐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로봇에 대한 이슈는 오늘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37만 원을 잡았는데 일단 로봇 테마가 단계 끝이 날지 좀 길게 갈지에 대한 어떤 분기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37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겸 분기점인 37만 원을 일단 제시하고 싶고요. 손절가는 28만 3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목표가는 37만 원, 손절 라인은 28만 3천 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도 21선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장에 있었던 이슈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본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잉글우드랩, 한미약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함께 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슈 본부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 이슈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워낙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차영주 의원께서도 이 테마, 긍정적인 테마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 부분들 모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본부에서의 대장 차영주 의원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정태근 의원 이어서 저도 이제 로봇주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UL 로보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봇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맞물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신규 상장된 거와 그다음에 정책 테마주가 맞물리면서 로봇주들이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얼마 전과는 결이 다르다라는 걸 혹시 느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지요? 그러니까 로봇주들 같은 경우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대기업과의 협업 문제에 따라서 어떤 대기업과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로봇주들이 움직였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디죠? LG, SK 이런 데와 손을 잡았던 로봇주들이 한번 올랐었던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뭐가 올랐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감속기라든지 여러 가지 막 이런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지금은 어떤 로봇이 올라가죠? 로봇 8과 같은 우리가 이제 산업용 로봇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반도체를 했을 때 반도체가 현재 이제 D램이 가면서 후공정이 됐다가 전공정이 됐다가 CXL이 됐다가 유리기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순환매가 돌고 2차 전지도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순환매가 돌지 않았습니까? 로봇도 이제 마찬가지 현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슈몰이 중에 지금은 실적 베이스라기보다는 이러한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의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장은 누구인가요? 바로 UL 로보틱스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슈 중에 가장 핵심적에 있는 종목들을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찾아내는 것도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다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레이모 로보틱스도 그렇고 UL 로보틱스도 그렇고 어떤 차트들인지 다 비슷비슷한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UL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좀 약간의 복습을 하게 된다면 어제 제가 하이브가 고점에 나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벌어졌고 이격이 벌어지는 것은 버티든지 떨어지든지 하나의 관계인데 그 버틴 대표적인 게 UL 로보틱스입니다. 이격이 벌어지고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버티다가 한번 슈팅하고 뭉쳐지면 슈팅하고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또 슈팅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슈 속에 차트가 결합된 UL 로보틱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영주 의원 UL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대기업과의 협업이 있었던 로봇주들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이번에 타자는 산업용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UL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희 의원에게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본부에서 어떤 종목 바라보십니까? 로킷 헬스케어를 갖고 왔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신선하면서도 새로운 재료만 붙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 로킷 헬스케어를 가지고 왔고요. 이 회사가 영위하는 관련 사업들을 보니까 바이오주 중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기재생 그리고 재생의료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장기재생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라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AI 신약 개발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어느 정도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관련 사업을 꾸준하게 연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대표이사가 셀트리온 출신입니다. 자, 셀트리온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 해외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지금 성장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자, 어떻게 보면 재료 자체가 시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관한 그런 사업 부분을 보니까 재생의료 시장이 2030년까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자, 대략적으로 시장 규모가 1277억 달러, 자, 우리나라 돈으로 자, 181조 원 이러한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관한 구체적으로 임상에 진입한 자, 기업이 없고 글로벌 빅파마들도 충분히 지금도 눈여겨보고 있지만, 자, 이제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충분히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러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D 프린터를 통해서
환부에 관한 납춘형 출력이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더라고요. 뭐 당뇨병이라든가 관절 그리고 신부전, 자 어떻게 보면 인류한테 있어가지고 값비싼 이러한 거 장기 관련 이슈가 그리고 치료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AI 초정밀 장기 재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AI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플랫폼에 관련 그 유무에 따라서 시장에서 가격 자체를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해외 69개 병원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165개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일단은 대주주 물량을 제외하면 대략적으로 500만 주의 유통 주식수가 어떻게 보면 유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 이상을 터뜨리면서 첫날에 물량을 받아냈고요. 받아내면서 지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킷 헬스케어 목표가 18,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요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바이오 쪽에서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사실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다 좀 판단을 하는데, 그 이슈에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케어젠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상한가 한번 갔는데, 그 6월 달에 이제 신약 후보물질 기술 이전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협상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합니다.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신약 후보물질이 황반변성 치료제, C-P5 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그 7월 달에 이제 최종 데이터가 나올 예정인데, 제가 요게 왜 주목을 했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 약가이나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가가 약 가격을 인하할 거다 말 거다 거기에 좀 많이 주목을 하는데, 그 트럼프 했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그 약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R&D 비용을 트럼프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R&D 비용을 포함한 이 기술 비용들 같은 것들을 왜 전부 이제 자국 제약사들 부담하냐, 이런 언급들이 나왔는데, 아직 약가이나 행정명령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아마 이 약가 산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그러니까 기술 비용들, 그리고 이제 생산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R&D 비용에 대해서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R&D 비용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결국 기술 이전, 그러니까 알테존이라든지 그리고 뭐 ABL 바이오 같은 것들이 결국 이렇게 주가 급등할 수 있던 이유들은 결국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R&D 비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조치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위축 가능성에 대한 부각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뭐 케어작 같은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을 하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 아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케어제에 대한 종목이 보였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일단은 4만 원 정도를 일단은 목표가로 좀 잡았고요. 손절가는 이제 3만 원 정도, 어제 저가 부분 정도 일단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어젠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전략을 재수정할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건희 의원의 종목인데 이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전고점 오늘 살짝 돌파했는데 이 물량 수화만 지나면 시장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를 33,000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또 전략을 재수정해봤으니까요. 이 부분 모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가볼 텐데 내일장 전략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내일장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되는지, 자, 먼저 이건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성장주 그리고 신산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에 따른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치 테마주 추격을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모르게 뇌동매매를 하다 보니까 더 크게 수익 날 수 있던 거 좀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 뇌동매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하지 마시고, 자, 안정적인 주식들을 위주로 추세 매매를 하시면 자,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정치 테마주 워낙 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함께 해주셨고요. 다음 정태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순환매도 너무 빠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막 모두 섹터가 가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속에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좀 느긋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순환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순환매가 중요한 거거든요.
반짝 상승으로 끝이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상승에 놓쳤다라면은 좀 시간을 여유 있게 보시고 다음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는 놈은 분명히 5월달 장세에서 주도 색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충분한 조정을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차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기서 매매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그 자칫 잘못하게 된다라면 매매는 횟수는 많아지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수익이 잘 안 나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하게 되면 다음날 또 상황들이 바뀌지만 지금 저희들이 다룬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과 수익 매매의 차이점이 뭐죠? 데이 트레이딩은 당일날 매매를 끝내는 거고요. 수익은 2, 3일 동안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몇몇 종목들 같은 지금 저희가 거론한 종목의 대부분이 2, 3일을 끌고 왔다라면 최소한 10% 이상의 수익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익 매매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들이 우후죽순 막 여기서 올라오니까 이걸 빨리 팔고 다른 데 가서 2, 3% 먹고 5, 6% 먹고 이거 하다가 역회전이 걸려버리면 손실만 누적된다라는 거죠. 주위에서 뭐가 움직인다라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을 2, 3일 동안 매매를 함으로써 따박따박 수익을 챙기는 수익 매매를 내일은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보면서 야간투자본부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또 승리의 전략을 들고 올 테니까요. 10시에 많이 찾아와 주세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투!